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궁극전대 다단단입니다. 오프닝 먼저 보시고 오실게요. 코인을 넣고 게임을 시작하면 또 다른 게임 속 오프닝이 나옵니다. 오프닝만 계속 보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오프닝은 게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오프닝입니다. 캡슐에 알이 6개가 들어있습니다. 괴물들이 들어있는 알인데 그 알을 전 세계 6개 지역에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알이 부화해서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자 자야마치 박사님이 우리 영웅들에게 출격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3명인데 이번엔 이 게임의 주인공 코테츠를 선택했고요. 시작은 올해가 용의 해니까 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의 주제가와 부른 가수의 이름입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 첫 판은 무조건 보컬이 부른 이 주제가가 나옵니다. 게임의 분위기가 전대물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데 보컬에 목소리가 담긴 주제가라니 게임을 하는 소년들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게임은 1993년 코나미에서 만들었고요. 게임의 타이틀 화면이나 보컬이 부른 주제가, 그리고 주인공들의 모습과 복장, 등장하는 악당들, 7, 80년대 일본의 특촬물들 컨셉으로 만든 게임이죠. 배수의 에너지가 별로 없네요. 일단 이 지역은 노르웨이의 어느 지하 호수고요. 레드, 블루, 화이트, 그렇게 3가지 속성을 바꿔가면서 등장하는 용인데 첫 판에 만나면 어떤 적이든 버튼만 누르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 시작할 때마다 부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특촬물 분위기를 물씬 풍기어주죠. 이번 스테이지는 브라질이고요. 지금 우리의 상대는 식인 식물입니다. 이름은 히드란테. 체력바 위에 이름이 써있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촉수를 내놓는데요. 저 촉수는 우리를 자기 입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잡아먹는 거겠죠. 식충식물을 클리어를 해야지 메인 보스를 만나는데요. 여기서 깎인 에너지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원래 한 판 클리어 하면은 다음 스테이지는 에너지가 가득 차는데 이어지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선 안 채워져요. 거대 모아이가 등장을 했죠. 원래 모아이 하면은 머리만 보이는데 여기는 상반신까지는 있어요. 코나미 하면은 모아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라디우스에서도 모아이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걸 패러디한 파로디우스에서도 모아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캐릭터 포테츠, 키는 182, 몸무게는 75kg, 나이는 29살입니다. 복장을 보면은 어깨, 배, 다리 정도의 조금의 방어구를 착용하고 있고요. 하의 쪽에는 훈도시라고 하는 일본 속옷이잖아요. 상남자입니다. 약간의 방어구와 훈도시라는 속옷을 착용한 채 괴물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렇게 코스프레 하라고 하면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한국에서는 진정한 용자가 아닌 이상 코스프레 하기가 쉽지 않은 복장이죠. 허리에는 호리병 같이 생긴 것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물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알코올? 이번 스테이지는 케냐입니다. 몬스터의 이름은 마더. 금방 처리가 됐지만 이름이 마더인 거 보니까 알을 낳는 그런 몬스터로 보이고요. 드디어 메인 몬스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은 브레인 골렘. 이 게임을 하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몬스터 중에 하나가 이 브레인 골렘이고요. 당시에는 초반에 이 괴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클리어를 했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요. 이 게임을 해보셨으면은 아실 겁니다. 보통 세 번째 판 가면은 컨티뉴를 할 타이밍이죠. 오락실은 항상 최고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세 판이 어려웠습니다. 이 게임은 당연히 팔 방향을 지원하고요. 버튼은 3개를 사용합니다. 주인공의 공격이 강, 중, 약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실히 세 판이 어렵네요. 완만히 봤는데 한 대만 더 맞으면 목숨 하나를 잃을 것 같아요. 세 판에 목숨 하나 잃기 싫죠. 세 판부터 힘들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여기가 녀석의 둥지로 보이는데요. 클리어를 하면은 저렇게 눈깔 하나를 남기면서 뒷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강 주변으로 보입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어느 특정한 나라가 아니고 버뮤다라는 지역입니다. 말랑거리는 모양을 보니까 슬라임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름도 슬라임이네요. 전투 시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바꿔서 우리랑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2번 통통 튕긴 다음에 우리한테 오면은 어리겐을 하거든요. 그때 공중 잡기로 이렇게 잡아 던지면 되는데 글쎄요, 승용권을 많이 사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몸 색깔이 변했죠. 폭주가 된 상태고요. 이때는 공격력이 조금 더 세지고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해옵니다. 어리겐! 이때 잡으면 됩니다. 이름만 약한 슬라임일 뿐 이 게임에서는 꽤 상대하기 까다롭습니다. 공격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고요. 아이고, 슬라임답게 우리를 감싸는 공격도 있어요. 이 게임은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별로 없거나 불리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가드는 상대편의 반대편으로 레버를 움직이고 있으면 되니까요. 아이고, 별이 도네요. 지금 제가 상당히 불리한 것 같죠? 이런 장풍류는 대전 격투 게임과 같게 가드를 해도 도트 데미지는 들어옵니다. 장풍으로 견제를 하면서 슬라임이 승용권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승용권을 왜 안 해주나요? 그리고 스테이지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장풍류는 괴물들이
잘 튕겨냅니다. 내 장풍에 내가 맞을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풍도 이제는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도트 데미지도 꽤 아픕니다. 그래, 승용권 이때 잡아주고요. 한 번만 더 잡아서 던지면은 체력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챙겨줘 오기를. 그래, 이때 잡아서 마무리를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에너지가 살짝 남았길래 장풍으로 마무리 했는데 방어를 잘했죠. 슬라이딩 공격을 했는데 안 죽었어요. 자, 튕겨져 오면은 승용권을 하겠죠. 이때 잡으면 됩니다. 나의 승리. 잡으면 되는데, 아니 잡지도 못했지만 그냥 때리기만 해도 나의 승리였는데 말이죠. 너무 잡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결국은 박치기로 승리를 했지만요, 어렵게 이겼습니다. 녀석이 박살이 나면서 푸른색 구슬을 토해냈습니다. 비석이 깨지면서 건물이 튀어나옵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건물인가봐요. 이번 스테이지 제목이 폭풍을 부르는 지옥의 귀신이었으니까요. 이번 스테이지는 중국이고요. 괴물의 이름은 풍뢰귀, 폭풍의 귀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버전이 일본 내수용 버전입니다. 이 게임 수출판 버전에서는 우리가 상대하는 도깨비 풍래기의 이름이 디아블로라고 나와요. 지옥에서 왔기 때문인가 봅니다. 도깨비라서 그런지 인간이랑 싸우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우리 기절했다고 도발도 합니다. 제가 코테츠로 이 도깨비랑 싸울 때는 이렇게 용권 선풍각을 해올 때 공중에서 날라차기, 빠르게 내려오는 이 날라차기로 공격을 해주면은 이렇게 잘 먹힙니다. 그런데 날라차기 데미지가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면서 제가 유리한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전신에 기를 모은 다음에 불진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죠. 장풍도 쏘고 용권 선풍각도 하고 정말 다양한 공격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발사하는 장풍도 잘 튕겨내기 때문에 장풍 공격도 효과가 없고요. 이 게임은 제가 두 번째 공략이거든요. 첫 캐릭터는 이 게임의 여성 캐릭터 N으로 엔딩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코테츠로 엔딩을 보여드리는데 캐릭터마다 엔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게임의 유일한 여성 캐릭터 N이랑 코테츠, 이 둘은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딸을 낳아요. 이 게임이 만화책 단행본이 있더라고요. 2권으로 나왔는데 그 만화책에서 결혼을 하나 봅니다. 게임상에서는 둘이서 그런 얘기 없어요. 이 게임 엔딩 두 가지가 있어요. 굿 엔딩과 배드 엔딩이 있어요. 노 컨티뉴로 끝판을 깼다, 배드 엔딩입니다. 컨티뉴를 하면은 굿 엔딩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물론 두 가지 엔딩 다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걸 보니까 굿 엔딩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에너지가 없고 도깨비도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공중에서 점프를 하다가 다가오면 베르트기 날라차기로 공격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마지막 한 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흉내기를 이기면은 까마귀들이 와서 쪼아 먹는데 어우, 까마귀들도 눈이 빨간 게 무섭게 생겼죠. 여섯 개의 알 중에 마지막 여섯 번째 상대네요. 여기는 이라크고요. 이름은 켄타우로스. 오른손에 방패 같은 무기를 장착하고 있죠. 잡기 공격도 상당히 아픕니다. 지금 방패를 오른손에 장착했는데 방향을 바꾸니까 어느 순간 왼손에 장착을 하고 있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트 장인들이 귀찮으니까 플레이어의 반대편 쪽으로 그냥 몰아넣기를 했나 봅니다. 얼굴을 집중 공격 당하면은 가면이 벗겨지면서 순간 굉장히 괴로워하죠. 켄타우로스가 장착하고 있는 방패는 아르고스의 전사가 사용하는 무기처럼 디스크 아머, 철퇴같이 쭉 늘어나는 공격도 하는데요. 이번 플레이에서는 우리에게 안 보여주네요. 저 무기는 멀리 늘어나기도 합니다. 철퇴처럼. 켄타우로스는 특별한 공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중간쯤에 만났으면은 잡기가 걸리기가 되는데요. 화면 구석에서 계속 무한으로 잡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목숨 하나를 잃었네요. 후반에 만나면은 무한 잡기가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실력으로 이겨야지만 되는데, 네, 목숨을 하나 잃었다는 건 실력이 부족하다입니다. 우리 캐릭터가 상대편을 뒤에서 잡으면은 이렇게 쭉쭉 땡기기를 하죠. 저 자세가 참 재밌습니다. 마지막 판 보스에서 뒤에서 잡기를 사용하는 거 좋아합니다.諸君、いよいよ決戦の時が来た。必ず平和を取り戻すのじゃ。行け！ラジャー！史上最大のバトル、地球の平和を取り戻せ。 최후의 결전이라 그런지 주제가가 다시 한번 흘러나오면서 소년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전에 6개의 구역은 1대1 대결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벨트 스크롤이 약간 가미된 그런 스테이지 진행 방식입니다. 여기는 적의 본거지, 적들의 비행선이죠. 이 비행선의 이름은 해피버스터. 적 로봇들은 장풍으로 한 방에 부서지는데요. 타격기로는 한 방에 안 터지기 때문에 장풍으로 한 방에 한 마리씩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싸우다가 에너지가 깎였다, 보스전을 해도 에너지는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지 돼요. 공중에서 나올 줄 알고 예측 사격을 했는데 땅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한 대 맞았습니다. My name is Mr. G. 혼자
이 게임의 마지막 최종 보스는 남자 둘에 여자 보스 1명, 우리는 사막이라고 부르죠. 타임 복한 시리즈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락실 게임에서는 건버드 시리즈 때문에 삼악이 꽤 친근하실 겁니다. 사막 중에서 남자 1명은 머리가 좋은 기술자 스타일이고 키는 크면서 말랐고요. 다른 1명은 키는 작지만 힘이 장사인 캐릭터죠. 이번 상대는 머리가 좋고 마른 상대입니다. 로봇에 타고 있지만 탑승자의 이름은 미스터 친이라고 자기가 소개를 했죠. 아까 제가 한 마리의 목숨을 잃은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번 스테이지는 굉장히 길면서 이렇게 강한 보스전을 2번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보충도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목숨 하나를 잃을 각오로 플레이를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벌써 이 정도 깎였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굿엔딩을 보는 날인가 봅니다. 로봇의 이름이 덕커잖아요. 이 덕커는 코나미의 그라디우스 시리즈에서 천장과 벽을 걸어다니면서 우리에게 총알을 쏘아대는 그 녀석의 이름이 덕커입니다. 별로 닮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같은 회사 로봇이니까 그 덕커가 이 덕커입니다. 클리어를 했지만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딱 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쩔 수 없죠. 이번 스테이지는 적 모선의 내부에서 싸웁니다. 이런 잡졸들한테 한 대 맞고서 죽는 거는 왠지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최대한 버텨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버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같은 캐릭터로 갑니다. 목숨도 2마리, 에너지도 가득 찼겠다. 부담없는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억나는 장면은 이 오토바이를 바퀴를 잡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뒤로 넘겨서 쓰러뜨리는 이 부분이 또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였죠. 삼악에 등장하는 2명의 남자 중에 힘을 담당하는 이름은 가르가입니다. 파워 담당답게 로봇의 모양도 고릴라 디자인이죠. 처음에 싸운 덕커보다 난이도로 보면은 이 메카 고릴라가 조금은 상대하기 편합니다. 아무래도 힘으로만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 그런 스타일이라서 쉬운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지금 해도 참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3년도 대격투 게임 시대에 이 게임이 나와서 묻혔어요. 그 당시에 게임은 참 잘 만들었는데 격투 게임에 밀려서 잊혀진 명작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당시에는 대전격투 게임이 메인 자리를 차지했고요. 이 게임은 그래도 그나마 오락실에서 눈에 자주 띄는 게임이기도 했지만 약간 구석 자리에 밀려있던 게임이기도 하죠. 에너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최종전 바로 전이기 때문에 가득 채워줍니다. 드디어 최종전이죠. 그녀의 이름은 해피. 앞에 두 녀석은 다리가 달려서 걸어 다녔는데 최종 보스답게 공중으로 날아다닙니다. 화면 구석으로 몰아서 잡으면은 연속 잡기가 걸릴 때가 있어요. 마리스도 하나 있겠다, 에너지도 가득 있겠다, 잡기 위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뒤에서 잡아 허리 꺾기.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만 잡기 걸리기가 되기 때문에요. 아이고, 어디서 앙탈을 연속 걸리기가 싫다는 거죠. 걸렸습니다. 이제 연속 잡기가 돼요. 이제 마지막 앙탈을 부립니다. 폭탄을 바닥에 깔거든요. 바닥에 폭탄이 많이 깔리면은 워낙에 성가시기도 하고 닿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지막 보스를 클리어했고요.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엔딩은 해피엔딩입니다. 제가 컨티뉴를 했기 때문에. 해피엔딩하고 배드엔딩하고의 차이점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각자 개인 승리 포즈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우리의 주인공들이 괴물들을 때리고 있죠. 박살내는 장면으로 엔딩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고요. 배드엔딩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인공의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배드엔딩 갑니다. 등장할 때 승리 포즈로 등장을 하죠. 그쵸? 이 장면에서는 우리의 주인공들이
많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잡아먹히기도 하네요. 굿엔딩에서는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배드엔딩에서는 아직 야망을 버리지 않고 지구 정복을 꿈꾸는 적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편을 염두에 두고 만든 엔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웬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게임도 코나미에서 만들었죠. 닌자 거북이 3 맨하탄 프로젝트 패밀리로 나온 게임인데요. 여기서도 원코인 엔딩을 하면은 닌자 거북이들이 적들한테 맞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게임은 91년도에 나왔으니까 다단단히 이 부분을 따라했다고 볼 수 있죠.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